안녕하십니까. 북부신문미디어의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 오늘 북부신문미디어 첫 회 1회는 기초의원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세 분의 지역인사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강북구 의회 의장이신 박문수 4선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일웅 정의당 강북구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 균형정치연구소 소장이시고 정책 박사이신 홍성희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초의원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기초의원들의 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폭행 사건은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5년간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강진, 해남, 광주, 강원, 충청, 제주, 경기, 인천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해 왔습니다. 때문에 북부신문 미디어에서는 기초의원 폭행 사건의 해결 방안은 과연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해무익한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도 임명직으로 바꿔라, 아까운 세금 나가는 쓸데없는 기초의원 없애라 등 최재성 강북구 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인데요. 아무래도 이건 김일웅 정의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완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방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초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자체가 상당히 권한이 없는 허울뿐인 지방자치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들 중에 대부분은 단순한 국가 위탁 사무를 대행하는 거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조례제정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 조례제정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방의회의 정치적 그 활용도,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이제 깎아먹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이런 반응들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스스로 주민들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한 이런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국회를 좀 참고해 보자면 얼마 전에 지난해에 그 특혜 논란이 일었던 특수활동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께서 이른바 셀프 금지 3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세비 인상, 그리고 논란이 많은 해외 연수,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 그리고 징계에 대한 심사, 이 세 가지를 국회 내에서 이른바 셀프 심사하지 않겠다라는 법안이고요. 지방의회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그 상식 이하의 한 행동, 그 의원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모선 시가의원의 돌출 행동으로 백해무익한 기초의회 의원의 폐지는 등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 어땠습니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들. 그러나 의회가 탄생 이후로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순화되었습니다. 최근에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친절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법규들, 집행 공무원들 입맛에 맞도록 사사건건 만들어가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 경찰할 것, 의회와 의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 최재성 구의원의 이번 폭행 사건은 이 시민들이 접했을 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40세 조성 구의원이
60세대는 동장을 폭행을 했던 거고요. 그것도 지역구 음식점에서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을 사진으로 온 주민들이 이렇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당연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근에 정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또 얼마 전에 예천군에서 또 군의원들이 해외 연수 중에 해외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큰 원성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이 사건 또한 이 주민들에게는 큰 원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주민분들은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이렇게 잘 모르는 이렇게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초의원 무용론 또는 기초의회 폐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기초의원의 어떤 갑질을 넘어서서 이 주먹질을 했다는 점에서 기초의원의 인식과 그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달 25일 국민이 공감하는 합당한 징계를 정하겠다던 강북구의회가 28일 돌연 최구의원의 사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난 걸까요? 구의회가 밝힌 뜻처럼 국민이 공감하는 합당한 징계를 정한 걸까요? 민주당이 다수인 강북구의회로서는 당연한 조치였을까요? 박문수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수순이 있는데요. 최고의 징계는 일명 제명입니다. 제명 말 그대로 그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퇴, 이 또한 의원직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왕이면 타인이 의원직을 강제로 내려놓게 하는 것보다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내려놓는 사태가 합당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내린 결정, 저는 합당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일웅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제 결과의 측면에서 보자면 같을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징계와 사퇴는 함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는 강북구 의회가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도 죄송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 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의 그냥 사퇴를 용인했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윤리특위 심지어 더군다나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북구에는 이제 의장부터 해서 과반 이상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리특위가 구성됐던 윤리특위도 5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네.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애초에 공원과 다르게 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책임지는 징계가 아니라 개인의 사퇴 처리 이런 수순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예천군 의회 사례, 이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제명 처리와 심지어 고발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윤리특위의 5명 구성 의원들이 전원이 최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은 이제 다른 잣대를 들이민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내로남불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좀 강북구 의회 그리고 강북구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충격과 분노 이것을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홍성희 박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도 김일웅 위원장님 생각이 그렇게 되진 않는데요. 이번 어쨌든 꼼수 아닙니까? 네. 결국 이제 윤리에서 논의를 하고 이제 제명을 결의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그 전에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문제를 무마를 시켰는데요. 사실 근데 이 사건이 어쨌든 의원이 저지른 폭력 사건이고 주민들의 이렇게 분노나 원성의 입장으로 보면 네. 어쩌면 상징적인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라고 네. 봐집니다. 더더구나
이제 기초의원들의 이런 일탈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경고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또 주민들이 합당한 앞으로 기준을 인지하는 데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좀 의회에서 논의해서 취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기존의 다른 이와 비슷한 그 관리들처럼 징계 직전에 사퇴로 무마시키는 이런 사례가 또 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시의회 수장이 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같은 시의회 소속인 시의원을 폭행한 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기환 전 의장이 2016년 12월 서울시 새해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배 시의원을 때려서 무리를 빚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결국 김 전 의장은 나중에 뇌물공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죠. 또 충북 제천시 의회 의장이 여성 시의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의회 수장과 의원들이 왜 이런 폭행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걸까요? 홍성애 박사님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결국 문제는 이제 지방 의원들의 저는 수준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 또는 구의 살림을 들여다보고 또 거기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감사하고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조례들을 제정하고 또 다양한 민원들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을 정말 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공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네.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기초의원들이 이제 공천되는 과정인데요. 결국 이제 뭐 잘 알다시피 기초의원들 공천은 해당 지역에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가장 세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이분들이 공천을 할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국회의원 배지라든가 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는 것이냐. 근데 그동안의 이런 일탈의 상황들로 보면 후자가 아니겠느냐. 결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는 문화, 민주적인 어떤 양식이나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검증하지 못하고 네. 공천을 했고, 그렇게 공천하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건 투표 아닙니까? 근데 워낙 많은 후보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 그런 분들이 당선이 돼서 네. 의회에 들어가서 이런 또 무리를 빚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각 당들 그리고 그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룡 강북구위원장님 의견. 예, 뭐 인성이라든가 개개인의 자질 문제도 1차적으로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만 해도 강북구뿐만 아니라 예천군, 그다음에 서울의 동작구, 송파구, 그리고 경기의 과천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종속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공천권을 가진 원외 지역위원장이 지방원들은 자신의 어떤 국회의원 선거의 동책 정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국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기자실에 언제나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국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시와 견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상적인 비판과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자체적인 감사 기능 이제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수정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박문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고만장이라는 단어와 초심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법규를 만드는 의원들이 법규를 무시하는 태도,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각 의회별로 지방의회별로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며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에 대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한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 강령에 따른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인성교육, 행동교육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꼭 강행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월급이 있어야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이 영입될 거란 인식 때문에 원래 무급직이었던 기초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애초 유급직 전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시는지요? 홍승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의원 유급제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총력할 수 있는 밑받침을 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또 좋은 뜻이 있는 좋은 정치인 또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라든가 생활적인 문제들이 어려운데 의회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급직을 함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제대로 된 정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원이 되고 나서도 사실 지역의원은 뭐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이렇게 관여하고 또 행정 감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이권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 의원들이 자신의 활동비 또는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 이권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제하고 유급화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로 이제 유급이 전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초의원들이 좀 일탈도 있고 또 이렇게 부정에 개입한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고쳐나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유급화의 문제의식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문제의식이거든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처음 만들어질 때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요구했던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요구에도 정치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재력가들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인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원 유급화가 실시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급화 이후에 일정하게 좀 더 젊은 의원들이 나온다던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이런 일정하게 이 문제의식이 실현된 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동시에 유급화는 됐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평범한 서민들이 이제 정치에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이런 정치 구조가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아니면 이제 후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외 인사들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활동을 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거 때도 보면 국회의원하고 단체장의 경우는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방원 후보자들은 합법적인 후원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정치의 뜻을 품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급화의 문제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문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급직 전환 목적의 달성 이뤄가는 과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는 무급직이었습니다. 일명 회의수당 그 당시 5만 원인가요? 회의 참석했을 때 그것도 공식 회의만 참석했을 때
회의 수당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유급제 전환은 그거였죠. 재력가들만이 위원하는 게 아닌 재력을 가지지 못한 조례의 재정 개정 폐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집행 공무들이 올바르게 나가는지 그때 나가는지에 대한 감시 견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좀 참여를 해라. 그것이 유급직 전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뭐 지역 주민의 당선된 사람들을 봤을 때, 선거는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명 공천은 당선, 공천 이꼴 당선이다. 이 지금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공천제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굳이 폐지해야지만이 정말 유급직 전환의 목적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돌출되고 선택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유급직 전환의 달성은 바로 공천제 폐지가 옳은 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도봉구 의원 구청 간부 폭행 사건을 보면 외려 이를 계기로 의정 수당이 올라갔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자체만 놓고 봐도 의정 수당을 올리는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다가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왜 기초의원 사회는 뭔가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걸까요? 박문수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명 완장 무술 불위의 권력을 가진 양 착각하는 의원들의 형태라고 봅니다. 이거 없어져야죠. 초심 잃지 말아야 됩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각 지방의원별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 교육 필요합니다. 이 또한 1년에 1회 이상 강제적으로 교육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용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방의원들이 이제 주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좀 방증이라고 봅니다. 뭐 선거 때는 이제 열심히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하지만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정당의 공천은 바로 당선이라는 이런 공식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 거대 정당에 줄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 싶고요. 여전히 이제 중앙 정치에 종속된 구조로만 지방 정치를 바라보는 저는 이제 거대 정당들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구의회 업무 추진비 문제나 해외 연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감사도 청구하고 했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거대 정당들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정치라는 걸 중앙정치에 종속된 구조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던가 지방정치 자체의 성장을 위한 이런 고민들이 별로 없고 지방의원들은 그냥 국회의원의 어떤 조직책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거대 정당들이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지방의회에 대한 거대 정당의 독점을 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성희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지방의원들의 이런 주목 따지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요즘 일반 그 주민들도 여러 어떤 단체 활동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다툼이 있어도 주먹 다짐을 한다거나 또 역설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자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시민의식의 수준인데요. 근데 지방의원들이 사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의 의원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시 말해서 지방의원들이 일반 주민들의 인식 수준보다도 낮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어쨌든 다양화되고 복잡한 되면서 지방의 역할도 커지고 네. 결국은 예산도 커지고 이제 권한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돼야 되고 또 그런 민주적인 소양을 가진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돼야 되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금 정당 공천제에서 거대 정당들의 공천 시스템 그리고 주민들이 더 정보를 좀 폭력적으로 공개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주민들의 배심원제로 참여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청문제를 실시한다든가 네. 전에 어느 지역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공천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 도봉구 의원 구청 간부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의정 수당 인상을 비판한 시민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민들에게서 받은 반대 서명이 800명이 넘는 상황이었는데도 당시 의장은 35만 명 중에서 800명이 뭐가 맞냐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 얘기는 아니지만 박문수 의원님께서 보셨을 때 적어도 시민단체 대표와 또 의장의 면담은 성사됐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장이면 만났습니다. 저는 의장 생활할 때 단 한 분이더라도 지역 주민의 이해에 대해서 오신 분 막지 않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장은 안 만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만남이란 대화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목적 달성이란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지만이 타협이 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이미 정해진 목적이 있다면 만나봤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은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네, 김미롱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주민들이 조직된 목소리를 가지고 찾아오면 저는 만나는 게 기본적인 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회가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상대하느냐와도 좀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 토론하고 있는 이 강북구 의회 건과 좀 연관지어서 말씀드려보면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게 23일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강북구 의회도 대국민 사과하고 윤리특위 꾸리면서 되게 발빠른 대응을 했는데요. 이게 의회 차원에서 사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관위 결혼 통보를 늦게 하면서 원래 4월 3일에 진행될 수 있었던 보궐선거를 내년으로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1년 가까이 주민의 대표자가 공석으로 남게 되는 이제 이런 결정을 강북구에서 했는데요. 주민들이 보기에 이 숨가쁘게 이어져 왔던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강북구에서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가 주민들과 좀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성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장으로서는 좀 만나는 게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의장활동 수당의 인상 문제는 사실은 수당 인상 자체가 본질보다는 의회가 정말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오히려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정치라고 하면 뭐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잖아요. 그 선거를 51대 49 게임으로 보는 이게 경향이 있는 겁니다. 51대 49 게임이라는 건 결국 나는 51%만 얻으면 당선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49%의 주민들이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 무시해도 네. 그냥 나머지 51%만 되면 당선되면 난 되지 않냐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권한을 이임해준, 그러니까 4년이면 임기가 4년이면 4년 동안 권한을 이임해줬고 내가 그분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가서 이 행정부, 그러니까 집행부의 구청이라든 시청이든 이런 살림을 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서울시 예산만 하더라도 3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 30조의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사익을 위해서 쓰는지, 몇몇 집단들이 그걸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감시하고 또 그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게 의회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49대 51 이런 게임이 아니고 주민 한 분 한 분이 권한을 이임해준 나는 그분들의 대표자로 마음을 갖는다면 이분들이 800명이든 10명이든 지나가는 사람이 할머니든 아니면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선거운동원이든 누구든 반갑게 적극적으로 맞이해서 의견을 나누고 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이런 의원상이 정립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방분수 강북구 의회 전 4선 의원님, 김비룡 정의당 강북구 위원장님, 또 균형정치연구소 소장이신 홍승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의원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주 뒤인 3월 28일 같은 주제로 2차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21일 북부신문미디어 2회에서는 도봉구청장 대담이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아입니다.